12일이죠. 신축년 5월 13일에 이렇게 아카시아 꽃이 핀 이런 진짜 꽃피는 봄날이 여기 저 도동골에서 시작해서 산골짜기 산을 넘어가면은 하양까지 가는데, 이 하양까지 가는 데까지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 사과나무가 수백만 가루가 심어져 있는 거야. 산에 뭐 소나무만 있는 게 아니죠. 사과나무하고 소나무하고 뭐 아카시나무하고 막 섞여 심어져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산림 녹화가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데서 산소가 더 많이 생산됩니다. 자, 이 좋은 링검나무 계곡 여러분 놀러 오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공부를 쭉 하면서 삼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뭐 삼신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환인, 환웅, 당군 이 세 분이 신이니까, 세 명이니까 삼신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삼신에 대해서 처음부터 작정하고 연구한 건 아니고, 선사를 쓰면서 이 선도의 기원이 어디냐, 그걸 밝히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선도의 기원이 삼신으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가장 그래서 선사의 가장 붉은 주기는 삼신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선사를 쓰다 보니까 지금 한 4년째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연구를 하고 있죠. 뭐 쓰고 연구하고 쓰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삼신 연구예요. 삼신 연구. 그만큼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아직도 연구를 못 끝내고 계속 삼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흔하게 생각하는 삼신은 뭐 애교를 주관하고 다 미신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 편하겠죠. 그런데 그 아무런 역사적 근거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정도로 그 역사의 근거를 찾아서 그걸 뿌리를 캐내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 삼신의 그 선도를 창조해서 우리에게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큰 줄기, 뿌리를 제시하고, 그리고 우리는 북두 칠성에서 온 삼신의 후손이고 뭐 이런 많은 얘기들을 대부분 사람은 또 알아요. 알면서도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뭐 대단하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설명해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뭐 그 욕심이 많아서 그거 뭐 다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삼신을 연구하게 된 계기를 지금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 선사라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신선선자잖아요. 그 선도는 우리나라의 도법입니다. 이게 선도, 이거로 천도입니다. 천도. 하늘에서 내려온 선법, 천도 선법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럼 중국의 도교 뺏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교가 중국 사람들이 선이나 선교나 이런 말을 잘 쓰기 싫어요. 뭔가 좀 번쩍번쩍 뭐 잘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도보다 도를 너무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도교로 만들었어요. 도교는 노자가 도교를 만들지는 않았는데 노자를 추종하는 후학들이 노자를 도교의 조종으로 세우고 노자보다 더 높은 원시 천존이나 뭐 그 다른 신들도 막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 도교를 종교화시킨 겁니다. 그걸 전부 다 신선이라는 말도 만들어냈지. 신은 신과 선을 합친 말이잖아요. 신이면 신이고 선이면 선이지. 신선이란 말은 종교적으로 지어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너무 일반화되어서 신선이란 말을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도 닦는 사람, 뭐 도인, 도사 이런 너무 흔한 말들이지만은 우리 옛날 선조들은 신선이라는 말도 잘 안 썼고 산에서 공부하고 수행하는 사람을 전부 선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인은 신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수행을 해서 그야말로 높은 경지, 도를 터득하는 사람을 선인이라고 그랬어요. 최근에도 그런 선인이 있죠. 자신의 그만큼 높은 경지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선인이라 하지 않고 선사라고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국선도를 창도한 청산선사, 그분은 선인입니다. 선인. 아주 높은 경지까지 올라갔는데 최근에 잠적을 해서 지금도 그 생사를 알 수가 없고 어느 산속에서 계속 도를 수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 구학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근데 정발해서 없어져 버렸고 국선도는 아직 존재하죠. 국선도 존재하고 최근에 그 연락을 지은 진목법사라고 그 청산선사님 장남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선대의 유업을 개성해서 국선도 단체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선인입니다. 선인. 이제 그러면은 중국은 우리 한국의 선 사상이 종교화되어 버렸고 우리는 아직 그 선 사상을 계속 유지해 왔는데 그걸 뭐로 증명하느냐? 3.1신고라는 책이 책은 나중에 뭐 후학들이 책을 만들었겠지만은 그 3.1신고가 전해 내려올 때는 환웅천황 때 삼신께 직접 구술로 전해, 옛날에는 글자가 없을 때는 계속 구전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구전해서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3.1신고인데 3.1신고가 366자로 되어 있는데 그 3.1신고에는 우주가 생긴 것과 그리고 인간이 생긴 것 그리고 인간이 하늘의 마음을 얻어서 도를 얻어서 진정한 참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런 방법이 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 중국에서 뭐 또 도교 서적이 많잖아요. 도교 서적은 뭐 호흡하는 법, 도 닦는 법 뭐 그런 거 아주 생생한데 3.1신고엔 그거는 없어요. 없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적혀 있단 말입니다. 그 정도만 하고, 그 3, 1, 신, 고만 고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3은 1, 2, 3, 셋이 아닙니다. 3은 그 선을 창조한 삼신이죠. 삼신의 이름이 삼입니다. 삼. 그걸 파자하면 또 사마거든요. 그 사마가 줄여서 삼이 됐어요. 삼이잖아요. 삼. 생활. 우리가 사는 생활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삼. 또 영어로 세인트. 그리고 성스러울 성. 그리고 뭐 남자 여자의 성. 다 삼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사마에서 파생된 말은 가마가 있습니다. 가마는 또 감이 되고 곰이 되고, 고어다 보니까, 고어도 뭐 아주 오래된 데 보죠. 1만 년이 넘은 옛날 고어입니다. 그 사마가 그러니까 모계사회니까 여자죠. 여자. 그러면 사마가 삼이 되고 감이 되고 곰이 됐다. 그럼 가미가 됐다. 그럼 일본에는 뭐 가미까지 뭐 신풍, 가미가 신이잖아요. 그게 이제 일본까지 갔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호랑이는 어디서 나오는데? 호랑이는 해잖아요. 해. 해가 하라입니다. 하라. 옛날에는 하, 카 이게 다 해를 뜻하거든요. 근데 그 삼위천국 시대가 약 1만 2천년 그 이전에 그때 남방에서 홍수가 일어나서 남방 사람들이 이주를 하는데 동방 태백으로 그 당시에는 청구 대륙이지 뭐 서해 바다라기보다는 지금 바다가 다 됐지만은 중국 남부나 뭐 이쪽으로 해서 해안가로 쭉 해서 쌀 농사를 가지고 막 그 청구 대륙을 저는 한반도 그때 해마루라고 하죠. 해마루까지 온단 말입니다. 이들이 카라마야였습니다. 카라마야. 이 카라마야가 하라 마야나 마찬가지로 말이 같죠. 근데 하라가 호라가 되고 호라가 호랑이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 그때 해마루 땅에는 곰도 있었고 금치 호랑이도 있었고 그냥 호랑이도 있었고 사자도 있었고 코끼리도 있었고 원숭이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지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 환경이 변화해서 없는 거죠. 그래서 남방에서 올라온 리더는 남자입니다. 북방에서 해마루로 내려온 리더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대표하는 그 토템은 호랑이고 여자를 대표하는 토템은 곰이 되었는데 사실 토템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 곰을 숭배하고 호랑이를 숭배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부족의 이름 자체가 태양이고 신이고 그랬거든요. 쌈이라는 여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재밌잖아요. 쌈배 있죠. 쌈배. 쌈배가 직년대. 점점 재밌어지잖아요. 그리고 쌈을 알타이 조사전에 찾아봐요. 검정색으로 하네요. 검정색. 검정이 뭐냐? 북극성 색깔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북극성에 쌈 할매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북두칠성을 비는 게 다 쌈 할머니한테 비는 거예요. 왜 할머니냐? 오래됐으니까 할머니지. 그분이
산에 사람이 사는 걸 선이라고 합니다. 그 선을 창조했습니다. 그 선을 왜 창조했냐? 원래 가지고 올 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왔죠. 몸이 가볍고 하늘을 날아서 오는데 여러 동료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 제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룹이 오는 거예요. 혼자가 오는 게 아니고. 그것도 남쪽에서 올라왔습니다. 히말라야를 거쳐서 홀륜산, 천산 넘어가 시베리아로 들어가가지고 알타이산까지 온 거예요. 그 알타이산에서 그 알타이산에 와서 그 당시에 그때는 알타이산에 올 수밖에 없는 게 그쪽에 이 따뜻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홍수로부터 가장 위험이 하지 않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왜냐, 그때는 막 1만 2천년 전은 1만 4,500년 전입니다. 빙하가 막 녹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남쪽에서 홍수가 일어나는데 예언자들이 쉽게 말해서 저는 뭐 삼위천국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쉽게 말하면 순다대륙 그 남쪽에 사울 대륙이 있어요. 이 사울이 지금의 오스트레일리아 섬이 됐습니다. 그 사울하고 순다 사이에는 아주 섬들이 많았고, 그 섬들이 많은 바람에 한 4만 년 전에는 그 고래사냥이라든가 이 배들이 선박 기술이 굉장히 크게 발달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 오래된 얘기고, 그래서 지금 가장 우리하고 가까운 얘기만 하죠. 우리 선조들 이야기. 그래서 이 쌈선녀가 이 남방에 있을 때, 그게 남방을 연부제라고 하냐, 연부주. 히말라야 남쪽을 연부주를 합니다. 이 연부지에 있을 때 장차 이 남쪽은 전부 홍수로 대재앙을 일어서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전부 그룹을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이주를 해라.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제 카라마야 쪽이 일본, 최종은 일본이죠. 중국 대륙으로 해서 이제 동해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해마루로 올라왔고, 그리고 이집트로 간 그룹이 있어요. 이집트로 간 그룹을 나가마야라고 해요. 나가에 나는 날이죠. 날. 그리고 가도 카거든요. 가는 둘 다 태양이라는 뜻인데, 나가가 지금은 뱀으로 되어 있어요. 나가시는 히말라야로 올라와서 히말라야에서 천산으로 들어가서 시베리아로 올라가는 그룹이 있는데 그게 위불마야입니다. 그런 거는 처치워드가 다 이름을 붙인 거예요. 처치워드가 위굴마야, 나가마야, 카라마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 당시에는 자기들은 마야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야는 아메리카까지 가서도 마야입니다. 네, 아메리카까지 가서도 마야고, 그리고 그들은 태백이라는 말을 또 썼어요. 아메리카에도 태백이라는 말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태백이라는 말이 있고, 아라비아 반도에 가도 그 테페라고 하는데 그게 언덕이고 태백이에요. 근데 아프리카 북부에까지 가니까 거기는 태백이 없어요. 산이 없어. 산이 없이 태백을 만들자 이래 가지고 피라미드를 건설한 거예요. 왜 태백을 했냐? 태백을 찾아가느냐? 그것은 하늘과 가깝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오래된 태백, 남쪽에 아직 있잖아요. 동남아시아에 25,000년 된 태백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데 와서 이제 그 원주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뭐 설령 말하는 뭐 동굴 속에 사는 사람들, 뭐 대니 소바인 하는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원시인들 사회에 들어가서 그 원시인들이 인간답게 살도록, 그리고 추위를 피하고 홍수를 극복하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가르쳐요. 그게 선도예요. 그래서 산에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가 그래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뭐 선이라는 말이 딴 거 있나? 쌈법이지. 쌈이라고 했죠. 그 쌈선인이 거처하는 곳을 쌈가라라고 하고 그런 이 쌈가라 단체들은 도를 통했잖아요. 도를 통했으니까 동방이나 서방이나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소통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게 약 14,000년 전인데, 14,000년 전에 그때 그 쌈 선녀가 알타이에 도착해서 배우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태백 해마루로 온단 말이에요. 태백 백두산 쪽으로 오니까 가마니우가 있는 거예요. 가마니우라는 왕이 있었어요. 가마니우가 뭐냐? 그거를 한자로 해석하면 견우입니다. 견우. 옛날 끌견자 수레를 끌고 가는 견을 가마라고 그랬어요. 왜? 가마 있잖아요. 조선시대 가마. 니우는 뭐 지금도 뭐 아포크에 니우 있잖아요. 소. 그 고려 그 시대 벽화 보면은 견우가 소 끌고 가요. 견우가 소 끌고. 그 견우지. 견우가 소를 끌고 가는데, 그게 이름이 가마니우기 때문에 그냥 특별히 글자를 새기기보다도 그림으로 이 사람 이름이 견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소를 끌고 다니지. 정말로 소 끌고 다니고 그러냐. 소는 제사에 굉장히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소를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가마니우가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소를 끌고 간다, 이런 그림이에요. 그림이 글자지. 그림이 상형 문자지. 그 가마니우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견우를 만났으면 여자는 뭐예요? 직녀 아니에요. 직녀가 그래 쌈배 만들었잖아요. 그럼 견우 직녀가 만나서, 그러니까 북방과 남방, 물론 남쪽에서 같이 출발했지만은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얼마 한 1000년 정도 흘렀겠죠. 1000년 정도 흐른 후에 쌈선녀와 가마니우가 만나는 거예요. 쌈선녀와 가마니우. 그 가마니우는 가만이고, 쌈은 새끼줄을 말해요. 그 산스크리트 사전에 쌈다를 찾으면은 또아리를 털다, 새끼를 꼬다, 친구 삼다, 그러니까 동아리 합장하는 거, 이런 걸 새끼 줄 꼬는 걸 집신 삼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은 새끼대를 말하는 거야. 새끼대. 가마니우는 가마떼기를 말하지.
아주 오래된 우리말이요. 두 사람이 만나가 결혼했단 말이요. 그럼 결혼한 그 당시에는 그럼 원시인들이 뭐 팬티만 입고 만나가지고 결혼했나?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배우자를 찾고 뭐 하는 이 지도자들이었지, 지도자들. 그런데 삼선녀는 선도를 깨우쳐서 도통을 했죠. 도통했는데 가마니우는 그냥 누에치기 해가지고 비단을 만드는 데까지는 도통했지만은 이 사람이 뭐 생명이 뭐 늘어난다든가 뭐 이런 선을 통한 사람은 아니거든. 전쟁하면 지는 거야. 삼선녀가 보낸 사람들, 이제 군사들이겠죠. 군사들을 막 보내가지고 조공밭을 하면 조공밭을 가야겠죠. 그 뭐 전쟁하니까 잽이 안 되거든. 왜? 선통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래가 전쟁 싸움이 안 되니까 그 조공을 바치는데 비단을 바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까칠까칠한 3배옷만 입던 그 삼선녀는 비단을 입어보고 난리가 난 거지. 야, 이거 끝내주네. 그래 둘이 만나가 알타이로 이제 초빙하잖아요. 알타이 사신이 그래 이제 삼선녀하고 가마니우가 만났어. 그 견우와 직녀가 알타이에서 만났는데 그 이제 견우성을 알테어라고 합니다. 영어로 알테어라고 하고 그러고 직녀성을 베가라고 합니다. 베가는 그냥 배 짜는 집안이죠. 그 알테어는 한자로 보면 천태산인데 그게 지금의 알타입니다. 알타이산, 금산. 거기서 두 사람이 수련을 하고 서성과 제대가 되어서 뭐 설을 하고 그래서 선도가 공식적으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선도를 전수를 받는 거죠. 그걸 천도선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약 13,000년 전까지 그런 역사가 이어지는데 흑피옥 민족이 그때 같이 있었단 말이야. 흑피옥. 이 흑피옥 사람들이 이제 그때 13,000년, 12,900년 전에 아메리카 대륙에 혜성이 떨어져요. 혜성이 땅에 와서 터지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터져버렸어. 내려오다가 압력이 너무 세고 열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펑 터지니까 엄청난 태풍, 열폭풍이겠죠. 열폭풍. 그리고 거기 터지면서 그 안에 기체나 고체나 뭐 그런 융합 액체들이 전부 밀가루보다 더 작은 가루로 변해서 그냥 물처럼 이제 땅에 확 뿌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과학자들이 그게 전부 다이아몬드였단 말이에요. 야, 그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그냥 너무 작으니까 공업적으로 상업적으로 가치는 없지만은 그게 굉장한 열에 의해서 물처럼 바사져서 땅에 떨어졌다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래 어떻게 돼? 지구가 이래 있던 지구가 밀려가지고 이래. 안 그래도 그때 지축이 기울어질 동 말동 막 힘을 저 위에 베가성에 막 잡고 당기고 있었는데 탁 쳐보니까 팩 하면 기울어져 본 거예요. 그걸 당구치면 희냐라 그래. 희냐. 팽 하면서 기울어지는 바람에 똑바로 섰던 게 23.5도 기울어졌어.
얼마나 힘을 많이 받았는지. 해 딱 뒤집어지면서 태풍 불고 막 한쪽은 따뜻해지고 한쪽은 추워지고. 그러가 삼선녀는 하늘로 큰 재앙을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서 하늘로 승천하고, 가만히 견우는 백두산에 살았는데 백두산이 더 따뜻해진 거야. 그리고 흑평 민족은, 흑비옥 부족은 다 죽었지 뭐. 다 죽고 그 후손들이 홍산 문명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홍산 문명.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뭐 삼신 하면은, 삼신은 그냥 아이를 점지해주는 그런 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한웅, 한인, 당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삼신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리고 아기를 점지해준다. 그거를 삼줄이라 그래요. 삼줄, 그 탯줄 있잖아요. 탯줄을 삼줄이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이제 관련이 있죠. 그게 우리 민족의 어머니라는 그런 얘기죠. 우리 민족의 어머니. 아버지는 나반, 어머니는 아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반과 아만이, 나반이 견우고 아만이 직녀란 말이에요. 태백일서에 나와요. 태백일서에.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선도를 창조해서 우리 민족에게 3일 신고를 내려줬고, 그 3일 신고가 환웅천왕에게 전해지게 되는 계기는, 이전에는 이제 또 그 행랑이라고 하는 전사들이 있었어요. 행랑을 옛날 말로 하면은 해를 카라라고 하니까 뭐 카라사나 정도 되겠죠. 카라사나. 사나는 용사, 파견사 이런 거. 가라사나, 행랑, 하라사나, 행랑, 사마사나, 행랑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나중에 행랑이 이제 삼신을 모시는 그 전사 용사를 삼랑이라 그래요. 지금도 삼랑성이 있어요. 나중에 화랑도 생기죠. 화랑. 그런 거는 이제 그 선도를 계속 개선해 오니까 랑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전수가 되어 온 거죠. 랑을 하는데 그게 일정한 계보가 없으니까 그 계보를 이제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선사입니다. 선사고 그 계보는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의 그 정신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계보가. 그래서 청산선사 같은 분은 마지막 계보의 스승이란 말이에요. 왜 청산선사는 살아생전에도 9,000년 전에 그 하늘도인 얘기를 꺼냈는데, 그 하늘도인이 이 쌈가라란 말이에요. 하늘도인 쌈가라. 쌈가라, 옛날에는 쌈가라라고 했는데 티베트에서는 상카라라는 또 쌈발라 이런 게 다 그 신선들이 사는 그 천지를 라는 말로 그런 티베트어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